옛날 어느 강가마을에 금술 좋은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오. 잘생기고 곱상한 남녀가 인꼬 부부처럼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지. 특히 현숙이라 불리는 이 집 아낙은 이름처럼 단정하고 조신했으며 얼굴이 어찌나 곱던지 보기 드문 미인으로 통했다오. 이번 일만 잘 풀리면 이제 당신도 고생 끝이오. 당신 마음은 고맙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셔요. 민초 씨란 분과 함께 일을 도모하신다는 게 어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이 일대에 그만한 양의 곡식과 물자를 대줄 사람이 민초 씨밖에 없지 않소. 당신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조심하리다. 남편과 동업을 하기로 한 이는 강 건너 마을에 사는 민초 씨란 자였는데 탐욕스럽고 음흉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 더구나 남편이 없을 때면 수시로 현숙을 힐끔거리며 개슴츠레 한 눈으로 훑어볼 땐 소름이 끼칠 정도였으니 현숙은 될 수 있으면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오. 괜한 오해로 일이 틀어질까 두려워 남편에겐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지만 그 일이 훗날 집안의 불행으로 번질 줄은 몰랐던 거라. 민초 씨가 물건을 대고 현숙의 남편은 짐꾼들을 거느려 도심 창고까지 실어 나르기로 했고 수익은 반씩 나누기로 약조했지. 그래서 한동안 일은 순조롭게 굴러가는 듯 했다오. 허나 민초 씨는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지. 이익을 혼자 독차지하려는 욕심도 컸지만 무엇보다 현숙을 제 여인으로 만들고픈 욕정이 앞섰던 거라. 그러다 끝내 일을 저지르고 말았는데 어느 날 의논할 게 있다며 남편을 불러내더니 기다렸다는 듯 뒤에서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치고는 강물에 던져버린 거요. 현숙이 남편의 관을 붙잡고 오열하고 있을 때 민초 씨가 눈물을 흘리며 목 놓아오니 사람들은 그가 슬퍼하는 줄만 알았다오. 아이고, 아이고, 나와 약주를 하고 기분이 좋아졌으면 집으로 곧장 들어갔어야지. 왜 하필 강가에 갔단 말이오. 아이고, 아이고. 잔인한 짓을 저질러 놓고는 겉으로 내통한 척하며 사람들의 눈을 속였지. 그러고는 슬픔에 빠진 현숙을 위로한답시고 곁을 맴돌기 시작했소. 누가 보면 어쩌려고 여인 혼자 있는 집을 드나드십니까? 고인은 제게 친동생 같던 분이었소. 그런데 어찌 제가 모른 척할 수 있겠소? 성인은 알겠으나 이젠 그만 오십시오. 매일같이 현숙의 집을 오가며 정성을 보였으나 현숙은 좀처럼 곁을 내주지 않았고 민초 씨는 애가 달았다오. 그러던 어느 날 밤 뒤척이다 겨우 잠든 현숙의 꿈에 피범벅이 된 남편이 나타나지 않았겠소. 이마를 타고 피가 흐르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서럽게 울고 있는 모습이었다오. 부인, 민초 씨 그 조심하시오. 나를 이리 만든 건 민초 씨라오. 현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는데 꿈이 어찌나 생생하든지 하루 종일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지. 곰곰이 떠올려 보니 남편의 죽음엔 석연찮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소. 모든 게 민초 씨 짓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증거도 없고 성급히 덤비는 건 옳지 않다고 여겼지. 그자가 나를 믿게 되면 언젠가는 제 입으로 실토하겠지. 그리 마음먹은 현숙은 민초 씨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소. 다음 날도 민초 씨는 어김없이 현숙의 집을 찾았는데 늘 찬바람만 불던 여인이 어찌 된 일인지 그날은 미소를 띠고 나와 맞이하는 거라. 초신아리 오셨습니까? 바람이 제법 차던데 추우실 테니 방으로 드시지요. 오늘은 뭔가 달라 보이시는구려. 마침 밥을 지어 두었으니 한술 뜨고 가시지요.
민초 씨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고 방 안에는 소박하게 차려진 밥상이 있었다오. 이런 대접을 다 받다니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인가 봅니다. 어쩐 일로 저를 방 안에까지 들어오게 해주시고 밥까지 주신답니까? 그동안 나리께 여러모로 신세를 졌으니 오늘은 제 쪽에서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젠 마음을 다잡아야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 이어지는 민초 씨의 구애에 현숙은 못 이기는 척 마음을 연 듯 행동했고 마침내 그의 청을 받아들여 강 건너 민초 씨 집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다오. 며칠 뒤 민초 씨의 집 머슴이 현숙을 모시러 왔고 짐을 이고 함께 배에 올라탔지. 그때 뱃사공이 떨떠름한 얼굴로 현숙을 훑어보며 머슴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오. 결국 민가놈 안 사람으로 가는 겐가? 그렇다네. 에이구, 욕심 많고 음흉한 인간하고 어찌 살라나 몰라? 쉿, 마님이 듣겠네. 들은들 어때? 살다 보면 알게 될 테지. 차라리 미리 아는 게 나을지도 모르네. 민초 씨가 자기 고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심을 잃었으면 가는 데마다 수군거림이 그치질 않았다오. 하지만 민초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지. 어여쁜 부인을 맞아 들뜬 기색이 역력했고 현숙의 품에서 떨어지려 하지도 않았소. 그렇게 나날이 지나가던 어느 날 현숙이 참모에게 슬쩍 물었다오. 이 넓은 집에 일하는 사람이 참모랑 머슴아재 둘뿐이요? 그렇구먼요. 여기 와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슈. 밥은 쥐똥만큼 조금 주고 일은 허벌나게 시키는데 누가 오고슈? 근데 아주머니는 어째서 여기서 일하고 계시오? 아휴, 품삯을 밀려갖고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지요. 어영부영 하다 보니 그냥 꼼짝없이 붙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얼마나 밀렸기에? 내가 여서 7회를 일했는데요. 그동안 품삯이라면 기껏해야 한 해치나 받았을까요? 찔끔찔끔 주다가 다음 달에 준다, 다음 달에 준다 그러더니 이래저래 그냥 발목이 딱 잡혀서 못 나가는 거지요. 그럼 머슴아재도 사정이 같은 거요? 그럼요. 저 아재는 나보다 더해요. 20회 넘게 일했는데요. 밀린 게 하도 많아서 떠나지도 못하고 그저 죽어라 일만 하다가 늙은 거지요. 아이고, 내가 또 입방정이요. 마님 앞에서 주인 날이 흉을 봐불었네요. 가만 보니 민초 씨는 언제나 아랫사람들을 적게 거느리고 그들에겐 최대한 많은 일을 시켰지. 게다가 잔꾀를 부려 일한 값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던 거요. 그러던 중 참모가 병이 들어 며칠째 몸져 눕더니 기운이 없어 부엌일조차 손도 못 대는 지경이었지. 이를 본 민초 씨가 차갑게 말했소. 이참에 잘 됐소. 병들어 쓸모도 없으니 내보내려 하오. 몸져 누운 사람인데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일도 못하는 사람을 붙들어 두어 무엇합니까? 식량만 죽낼 텐데. 그러면 품삯은 주고 내보내셔야지요. 7년치를 어찌다 주겠소? 나중에 다시 오면 그때 조금씩 주고 일을 시켜야지. 안 오면 그만인 거고. 현숙은 말문이 막혔지만 겉으론 태연한 척하며 웃으며 답했지. 그러네요.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방님이 일이 알뜰하신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리하여 현숙은 참모를 야멸차게 내보냈고 민초 씨보다 더 자린고비처럼 굴었다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머슴은 속으로 혀를 차며 중얼거렸지. 유유상종, 부부 일심동체라더니 어찌 저리 똑같은 것들끼리 만났을꼬.
며칠 뒤 머슴은 쫓겨난 잔모가 걱정이 되어 그녀가 머무는 움막을 찾아갔는데 잔모의 얼굴이 한결 밝아진 걸 보고는 의아해졌다오. 며칠 새 혈색이 아주 좋아졌구먼. 마님이 주신 약재가 효험이 좋더라고요. 마님이 약재를 주고 가셨나? 야, 날이랑 한 통속으로 다 내쫓을 땐 섭섭하더니 다음날 약재 쌀까지 안겨주고 가셨슈. 뿐인 줄 아셔요? 팔아서 쓰라고 은비녀까지 탁 주고 가셨슈. 그게 참말인가? 그렇다니까요. 아무래도 마님은 속정 깊고 참 좋은 분 같아요. 딱 보니까요. 필시 다른 곡절이 있어서 여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시상에 남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 미모에 눈깔이 삐지 않고서야 민가랑 사는 게 말이 돼요? 그 말을 들은 머슴은 마님에 대해 품었던 나쁜 생각을 거두었고 그날 이후로는 조용히 현숙을 살펴보기 시작했다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머슴의 귀에 물소리가 들려왔지. 에? 밤중에 웬 물소리람? 소리를 따라 마당을 나서보니 우물가에 마님이 서 있는 게 아니겠소. 가만히 지켜보니 마님은 물을 길어 머리 위로 끼얹고 또 끼얹고 온몸이 흠뻑 젖도록 자신에게 물을 붓고 있었던 거요. 민초씨와 억지로 잠자리를 한 날이면 현숙은 속이 뒤집히고 울화가 치밀어 이렇듯 속고 차림으로 우물가에 나와 찬물을 끼얹으며 스스로의 분을 사귀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도 민초씨 앞에선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린 적이 없었으니 그 모습을 본 머슴의 눈엔 그녀가 그저 안쓰럽기만 했수. 며칠 뒤 민초씨가 바깥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서방님 오셨습니까? 그날따라 현숙이 더 곱게 단장하고는 민초씨를 반기며 밥상을 차려와 입에 넣어주었다오. 어여쁜 현숙이 살갑게 구니 민초씨는 기분이 절로 좋아졌지. 서방님은 참 남다르신 분 같습니다. 방금 남다르다 했소? 예, 여기저기 죽겠다고들 아우성인데 이렇게 끼니 걱정 없이 사는 것도 서방님의 해안과 살뜰한 살림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리 말하며 잔에 술을 따르고 또 따르니 민초씨는 거나하게 술이 취했고 우쭐해진 기분으로 자기가 어떻게 꾀를 부려 사람을 속이고 그 덕에 어찌 부자가 되었는지 하나하나 자랑삼아 풀어놓기 시작했소. 그러다 끝내 현숙이 그토록 듣고 싶어 하던 그날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말았지. 내가 말이오. 이래봬도 이 잔머리 하나로 갖고 싶은 건 죄다 손에 넣은 놈이오. 그 녀석이랑 동업한 것도 사실은 한 푼 안 주고 내가 몽땅 꿀꺽할 요량이었지. 그런데 임자를 보는 순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소. 꼭 내 걸 도둑 맞은 것처럼 속이 뒤집히고 배알이 꼴리더란 말이오. 웬만해선 사람까지는 안 건드리는데 그놈이 사라져야 임자를 내 곁에 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강바람 쐬자며 그놈을 끌고 언덕으로 데려가서는 뒤에서 몽둥이로 뒤통수를 그냥 팍! 그리고는 그냥 물에 던져가지고 그냥 그 말을 끝으로 민초씨는 골아떨어졌다오. 현숙은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듯 했지. 곧장 붓두막으로 가더니 잘 갈아놓은 칼을 손에 쥐고 안방으로 향하는데 머슴이 현숙의 앞을 막아섰다오. 뭐하는 거요? 어서 비키시오. 마님, 제발 참으십시오. 아재가 뭘 한다고 막는 거요?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비키시오.
저놈을 살려둘 순 없소. 정말 마님 손에까지 피를 묻히시렵니까? 굳이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되면 그자에게 걸맞는 벌이 내려질 테지요. 머슴의 말을 들은 현숙은 힘이 쭉 빠져 칼을 놓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지. 제가 주인 나리께 20년치 세경을 받게 되거든 그중 절반을 마님께 드리겠습니다요. 그걸로 먼 곳으로 가셔서 새 삶을 시작하시지요. 아니, 어찌 그러시오. 그대가 고생한 대가를 어찌 나 같은 이에게 나누겠다는 거요. 참모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그 사람이 요 며칠 사이에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혹시 참모가 아저씨 정인이십니까? 예. 가까이서 오래 지내다 보니 정이 들었지요. 세경만 받으면 둘이 살림을 합쳐 서로 등 긁어주며 살기로 했습니다요. 현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오. 그거 참 잘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어찌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며 칼을 부뚜막에 내려놓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오. 다음날 날이 밝자 머슴은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지. 나으리, 이제 그만 밀린 세경을 정산해 주시지요. 사람이 왜 그리 각박한가? 우리가 한두 해 본 사이인가? 무려 20년일세. 저도 이제 힘에 부쳐서 더는 머슴 일을 못하겠습니다요. 조금만 기다리게. 새 머슴을 구할 때까지만 기다리란 말일세. 지난번에도 지지난번에도 그 말씀만 하셨지 않습니까요? 그러니 이번엔 날짜를 딱 정해주시지요. 이 갑자기 밀린 걸 달라니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지나? 이번엔 곡식 수확도 잘 됐고 값도 잘 받으셨지 않습니까요? 알았네. 닷새만 말미를 주게. 예, 나으리. 그럼 이번엔 꼭 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요. 그러나 약조를 지킬 민초 씨가 아니었지. 다음 날 아침 민초 씨는 집안이 떠나가라 고함을 치며 금송아지가 없어졌다고 소란을 피웠고 결국 머슴놈이 세경을 독촉하더니 주인의 물건까지 훔쳤다며 관아에 고발을 해버렸지 뭐겠소. 머슴이 옥에가 치자 민초 씨는 이제 20년치 세경을 한 푼도 안 줘도 된다며 콧노래까지 부르는 거라.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숙은 머슴이 걱정되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오. 며칠 뒤 민초 씨가 외출을 한 틈을 타 현숙은 안방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마침내 병풍 뒤에 숨겨진 상자 하나를 찾아낸 거요. 조심스레 뚜껑을 여니 그 안에는 돈꾸러미가 가득했고 그 속에 커다란 금송아지가 번쩍이고 있지 않겠소. 현숙은 그것을 보자기에 싸서 곧장 관아로 달려갔다오. 사또 나으리, 저는 민초 씨의 안사람 되옵시다. 민초 씨의 안사람이 여긴 어인 일인고? 바깥 양반이 보내서 왔습니다. 글쎄 머슴에 대해 단단히 오해를 하셨다지 뭡니까? 머슴이 훔쳐간 줄 알았던 금송아지를 장롱 안에서 찾았습죠. 무엇이라? 그렇다면 초씨가 직접 와서 소상히 아뢰지 아니하고 어찌 안사람을 보냈단 말인가? 정말로 금송아지를 도둑맞은 줄 알고 병이 다 났지 뭡니까? 대신 저더러 이 금송아지를 가져가 사또께 보여드리고 머슴을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현숙이 금송아지를 내보이자 사또는 곧 머슴을 풀어주었다오. 현숙은 밖으로 나온 머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금송아지를 내밀며 말했지. 20년치 세경이라 생각하시고 어서 도망가셔요. 어찌 저 하나 빼내자고 그리 무서운 일을 하셨습니까? 주인의 물건을 훔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손 놓고 있다간 장형 80대는 기본이고
노역형까지 받을지 모르는데 그 억울한 사연을 보고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인 나리가 곧 알게 될 텐데 그러면 마님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머슴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고 말했지. 마님은 참모의 움막에 가 계시지요.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곤 곧장 뱃사공을 찾아가 그간의 일을 전하고 함께 의논했다오. 한편 해가 기울 무렵 민초씨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웬일인지 집안이 쥐죽은듯 조용한 게 아니겠소. 뭔가 이상하다 싶어 이방저방을 기웃거렸는데 부인! 부인! 부뚜막에도 곳간에도 인기척이 없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민초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풍 뒤에 숨겨둔 상자를 들춰보았지. 근데 이게 웬일이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금송아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라. 그제야 민초씨는 부인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달아났다고 짐작했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지. 마침 길목에서 참모를 마주치자 다짜고짜 다그쳤다오. 이보게! 부인 못 봤는가? 마님이요? 좀 전에 저기 나루토 쪽으로 가시던데요? 조금 전이라 했느냐? 야, 뭔 보따리를 들고 급히 가셨슈. 그 말을 듣자 민초씨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불이 나게 나루터로 달려갔다오. 숨을 헐떡이며 나루터에 도착한 민초씨는 뱃사공이 묶어둔 여분의 작은 배를 발견했다오. 그 배를 풀어 물에 띄웠고 정신없이 노를 저어 나아갔지.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강 가운데쯤 이르렀을 무렵 배 밑바닥에서 스르르 물이 새기 시작하더니 이내 빠르게 차오르는 거요. 물을 퍼내려고 애썼으나 배는 순식간에 가라앉아 민초씨는 끝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오. 배가 강물 속으로 가라앉고 난 뒤 물살은 잠잠히 다시 흐르고 있었다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오. 현숙과 머슴, 참모, 그리고 뱃사공은 갈대밭 너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한참을 서 있었소. 누구도 기뻐하지도 그렇다고 소리내어 울지도 않았지. 그 뒤로 민초씨의 재산은 자연히 현숙의 몫이 되었고 현숙은 그것을 노머슴과 참모 뱃사공과 나누어 가진 뒤 먼 곳으로 떠나 각자 새 삶을 시작했다오. 참 사람이란 게 탐욕이 앞서면 남의 것마저 제 몫인 줄 아는 것 같소. 그게 결국 제 무덤 제가 파는 줄도 모르고 말이오. 누가 벌하자고 나서지 않아도 세상이 다 알고 때 되면 꼭 깨우쳐주니 인과응보의 법칙이란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소? 그러니 복을 바란다면 먼저 그에 어울리는 일을 해야겠소. 우리 주막녀와 손님들도 오늘 복 많이 짓는 하루 되길 바라오.